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때 딱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이 차를 잡으려고 또 고생을 할 거고, 소비자는 소비자 마음대로 시간과 돈을 또 허비를 할 거고, 정비사는 정비사 나름대로 계속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다가 돈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쭉쭉쭉쭉 점검해서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새로 점검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보기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귀신 있고 칼 노릇이 생겨요. 자, 이제 곧 이을 명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이제 CLS63 악마를 보았다 편 5부작으로 진행이 됐던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263하고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내용이 엄청 길더라고요. 263은 뭐 길게 없는데 CLS는 제가 대충 적어보니까 2장의 A4 용지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CLS63의 풀 버전을 보기 전에 어떤 문제로 어떻게 진단을 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영상을 보기 전에 줄거리로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악마를 보았다 CLS 차량은 W213 CLS63AMG입니다. M157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 차가 최초에 입고됐던 거는 정비소를 이곳저곳 되게 많이 다니셨어요. 최초의 증언에 의하면 점화 코일이 발화해 있습니다. 발화 타버렸어요. 그러면서 에어 클리너가 녹았거든요. 메르카바에 보면은 S500 뭐 불에 탄 차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점화 코일이 불량이 나가지고 아마 그 족보도 없는 점화 코일을 썼다가 발화가 되거나 이슈가 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점화 코일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OEM 제품을 뭐 보시나 델파이나 아니면 베루나 뭐 요 정도의 메이커 정도는 써줘야 돼요. 자, 점화 코일에서 발화를 하면서 에어 클리너가 탔어요. 에어 클리너 통이 녹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점화 코일을 교환을 하고 에어 클리너 통을 교환을 하고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2번까지는 다른 정비소에서 한 거예요. 요거 작업하고 나니까 이런 증상이 생겨서 크랭크 앵글 센서를 교체했습니다. 몇 번? 3번. 계속 교환해도 잡히진 않고 혹시나 불량일까 하고 아마 계속 재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인이 안 나오니까 ECU를 교환했습니다. 중고 ECU를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안 잡히고 계속 고생을 하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거의 뭐 제가 봤을 땐 포기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보니까 뭐 하체 수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다 하고도 원인 해결이 안 돼서 결국 원모터스로 입고가 됩니다. 3번부터 원모터스. 이렇게 ECU 교환하고 앵글 센서 교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전원 체크를 먼저 해봤어요. 크랭크 앵글 센서의 전원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전원 체크. 그 다음에 신호선에서 파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접지는 나오는지. 자, 이렇게 크랭크 앵글 센서의 3개의 배선을 모두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이 차의 증상은 크랭크 앵글 센서 고장 코드, 고장 코드가 발생하면서 가속 불량, 시동 꺼짐, 울컥거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간헐적으로 증상이 일어났을 때 크랭크 앵글 센서의 고장 코드가 표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크랭크 앵글 센서와 ECU 교환을 하시고 오셨죠.
자, 이런 크랭크 앵글 센서에 들어오는 신호들을 다 확인을 했고요. 2000rpm 이상 안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장 코드를 지우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다가 간헐적으로 가속 불량과 시동 꺼짐이 일어났습니다. 울컥거리고. 세 가지가 다 이상이 없길래 타이밍 동기까지 봤어요. 타이밍 동기는 이제 크랭크 앵글 센서와 캔각 센서의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위치가 맞는지, 타이밍이 맞는지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도 다 정상이었거든요. 타이밍 동기를 찍으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크랭크 앵글 센서를 아주 유심히 봤더니 파형이 빠졌어요. 앵글 센서 파형 빠진. 크랭크 앵글 센서 파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오다가 롱투스 구간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균일하게. 총 이 톤일의 개수는 58개. 그 다음에 롱투스가 2개니까 총 60개예요. 60개를 360도로 나누면 6이죠. 6. 이 한 칸에 6이에요. 6도라는 건데 얘가 중간에 하나씩 빠졌어요. 얘가 하나씩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톤일이 문제인가 보다. 왜냐면 비슷한 위치에서 안 나왔거든요. 12번째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비슷한 위치에서 톤일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센서 불량이라 그러면 불규칙하게 빠졌을 텐데 특이하게도 제가 측정했을 때는 항상 12번째 이 파형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톤일이구나. 그러면서 새벽 1시 미션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미션 탈거. 내시경으로 플라이휠의 톤일을 보고 톤일의 이상이 감지가 안 돼서 미션을 탈거해 봤어요. 그래서 플라이휠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미션 탈거를 하고 플라이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갔죠. 그 다음에 플라이휠의 톤일이나 개수나 뭐 여러가지 문제들이 특이한 문제를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내린 김에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엔진에서 플라이휠을 탈거해서 중고 플라이휠로 교체를 합니다. 중고 플라이휠로 교체를 하고도 증상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확인하게 된 거는 전원선을 유심히 봤을 때 전원선에 한 번씩 서지 전압이 발생을 했어요. 전원선에 서지 전압이 확인이 됩니다. 이 크랭크 앵글 센서 전원선에 서지 전압이 발생을 하면 이게 뭐 인젝터나 점화 코일이나 전압을 높게 쓰거나 그런 것들에서 서지가 발생하는 게 그 전원선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화 코일과 인젝터 잭을 하나씩 빼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서지 전압을 확인하는데 점화 코일이나 플러그를 빼봤습니다. 점화 코일, 인젝터 두 가지 커넥터를 빼보면서 서지 전압이 없어지는지 사라지는지 확인해봤는데 서지 전압은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그것도 이상이 없어서 혹시 진짜 크랭크 앵글 센서가 또 불량났나? 파형은 나오지만 이게 간헐적이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이 센서에 불량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간헐적이다 보니까 확인이 될 때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품 크랭크 앵글 센서로 교환합니다. 이 정품 앵글 센서를 교환하고도 또 동일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앵글 센서의 배선을 외부로 뺐어요. 왜냐면 배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외부로 이제 빼서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 약간 또라이 짓을 합니다. 뭐 이제 원인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갖고 외부의 배선을 길게 빼가지고 ECU에서 배선을 길게 따서 크랭크 앵글 센서를 꽂고 그 다음에 플라이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렸어요. 뭘 했냐, 에어 그라인더에다가 플라이휠을 설치를 해서 돌렸습니다. 시도는 좋았으나 실패했습니다. 이게 뭔 또라이 짓인가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해봤는데 어쨌든 원인이 안 잡히니까 혹시나 외부의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가,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플라이휠을 돌리고 우리가 간격을 맞춰서 크랭크악 센서를 맞춰갖고 돌렸는데, 일단 크랭크 앵글 센서의 그 공극, 이 사이의 간극이라 그러거든요. 그 공극이 아주 일정하게, 아주 미세하게 많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야지 감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어요. 공극이 생각보다 좁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설치해서 크랭크 앵글 센서 파형을 찍는 거는 일단 실패를 했어요. 그래도 일단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저는 이제 창의적이다, 높게 삽니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 그러다가 ECU에서 크랭크악 센서의 배선을
새로 깔았어요. 이슈에서 크랭크 각 센서까지 배선을 새로 깝니다. 새로 설치. 그러고 나서 시운전을 해보니까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잡혔나? 그러면서 또 한 2, 3일 시운전했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구로점 현호 부장이 시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도대체 뭐지? 근데 지금 제가 11번까지 했는데 아직 반도 안 했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한 거예요. 12번은 뭘 했냐, 크랭크 각 센서 전원선에서 5V가 나와야 되는데 서지 전압이 한 번씩 튀는 게 아무래도 의심이 돼서 그 서지가 튀면서 크랭크 각 센서 파형이 깨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전원 모듈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5V 전원을 크랭크 앵글 센서로 따로 줬어요. 그러니까 각이라고 해야겠다. 센서로 따로 공급. 그게 어떻게 된지 아세요? 또 괜찮았어. 한 3일을. 3일 정상. 한 3일은 가는 것 같아요. 매번 그랬다가 뭐 만지기만 하면 3일씩 정상이네. 이것도 한 3일 정상. 미쳐버리는 거죠. 또 3일 정상되다가 불량이 나서 야, 이거는 진짜 센서 전원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하면서 센서 전원을 배선을 이렇게 뭉쳐 놓은 게 있어요. 그 전원선이 흡기 압력 센서랑 연료 압력 센서랑 크랭크 각 센서 요 세 선을 슬립으로 이렇게 뭉쳐 놨더라고요. Z 슬립이라고 하거든요. 새로 결선을 했어요. 그 열화되면 접촉이 안 좋아져서 전원 공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거든요. Z 슬립을 새로 결선하면서 5V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뜯은 김에 성간 전압을 측정합니다. 성간 전압은 센서에서 잘 측정을 안 해요. 왜냐면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전기를 많이 쓰는 부품이나 그런 액추에이터 이런 거면 배선에 성간 전압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데 센서 쪽은 성간 전압이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성간 전압 측정하지 않는데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야죠. 그러면서 성간 전압까지 측정을 하고 Z 슬립을 새로 맵니다. 그리고 시운전. 이것도 한 2, 3일 정상. 아마 이게 여기 어디선가는 출고하려고 준비까지 했을 거예요. 아, 진짜 됐네. 왜냐면 그때 한 번은 서울로 장거리도 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3일 동안 안 들어오길래 출고 준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자, 2, 3일 정상이다가 시동이 꺼져요. 와, 진짜 미쳐버리지. 그러면서 희한하게 증상이 생겨나요. 센서 전원 5V가 안 나옵니다. 자, 센서 전원 5V가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이 Z 슬립 3개에 연결된 크랭크 각 센서, 연료 압력 센서, 흡기 압 센서, 요 3가지의 커넥터를 하나씩 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또 나갔다? 연료 압력 센서 잭을 빼는 순간 5V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결론은 연료 압력 센서 내부에서 쇼트가 나갔고 5V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센서 전원 5V를 연료 압력에서 빨아먹고 있는 걸 찾았을 때, 와, 무조건 잡았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연료 압력 센서를 저희 엔진에 있는 걸 또 떼다가 껴봅니다. 그러니까 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진짜 끝났구나. 시운전.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증상 제형. 진짜 이때쯤 됐을 때 제가, 야,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이거를 왜 이 어려운 차를 내가 잡겠다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때 딱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이 차를 잡으려고 또 고생을 할 거고, 소비자는 소비자 마음대로 시간과 돈을 또 허비를 할 거고, 정비사는 정비사 나름대로 계속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다가 돈 까먹고 시간 낭비하고 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쭉쭉쭉쭉 점검해서 왔는데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 새로 점검을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나 될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해보기로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아, 그러면서 진짜 귀신이 고칼 노르듯이 생겨요. 이슈에서 크랭크 앵글 센서 신호선, 크랭크각 신호선에 물렸는데 갑자기 캔각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제가 이슈에 그 노란색이 무슨 띠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계속 봤어요. 이거 크랭크 앵글 센서 내가 혹시나 탐심고 잘못 꽂지 않았나? 왜 캔각 센서 파형이 나오지? 막 그러면서 크랭크 센서 신호선에다가 딱 찍고서 몇 번을 쳐다보고 여러 번을 쳐다봤는데 진짜 크랭크각 센서 신호선에다 찍었는데 캔각 센서 파형이 나오고 있었어요.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야,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진짜 혼란에 빠졌어요. 진짜 귀신이 들렸다는 차가 진짜 이런 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크랭크각 센서 신호가 나오고 어쩔 때는 캔각 신호가 나오고 한 배선에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또 ECU와 배선을 점검하게 됩니다. 인젝터 배선 쪽에서 뭔가 저항이 되게 많이 걸리고 인젝터 배선의 잭을 빼봤을 때 8번 인젝터 잭을 딱 뺐는데 크랭크 앵글 센서 전원선에 서지 전압이 없어지면서 크랭크 앵글 센서의 파형 빠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와, 그러면은 8번 인젝터부터 ECU까지 배선을 점검해보고 이상이 없어서 또 ECU 불량인가? 그러면서 저도 ECU 말짱한 차의 ECU를 떼어다가 클론을 해봅니다. 다른 차 ECU를 이 고장난 ECU에 껴서 시동을 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ECU는 그냥 바꾸면 시동이 안 걸려요. 뭐 이모빌라이저 신호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클론을 해서 다른 ECU로 시동을 걸어봐요. 시동. 그래도 이 서지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전원선의 서지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혹시 인젝터에서 서지가 생기나 그러면서 8번 인젝터와 4번 인젝터 위치 변경을 합니다. 위치 변경. 이 위치 변경을 하면서 8번 인젝터에 4번 인젝터가 있잖아요. 근데 8번 인젝터를 다시 뺐어요. 실제로 4번 인젝터가 꽂혀있죠. 그걸 빼면 서지 전압이 또 없어졌어요. 그럼 인젝터는 아니란 거잖아요. 인젝터는 이미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된 건 전원선에 서지가 생기면서 크랭크 앵글 센서 파형이 빠진다는 거를 정확하게 무조건 이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냐, 전원을 임의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에어 클리너 통 쪽에 있는 센서에서 그 센서 전원을 따가지고 크랭크 앵글 센서에 공급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서지 전압이 또 사라졌어요. 그리고 크랭크 앵글 센서도 빠지지 않고 증상도 안 나타났습니다. 또 시운전을 합니다. 18. 다른 센서에서 전원을 땀. 센서 전원 사용. 그리고 시운전. 미치겠다 진짜. 몇 번의 시운전, 몇 날 며칠을 시운전한 거야. 증상 없어. 끝났다. 그러면서 또 3일, 이것도 3일이네 3일을 시운전합니다. 출고해야지 탁송기사 부르고 탁송기사 출발하는데 또 시동이 꺼져. 또 시동이 꺼져서 야, 이제는 답이 없다. 내 생각엔 점화 코일이 화재가 일어나면서 이 메인 배선에 분명 어딘가에 데미지가 먹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노이즈가 타고 들어오고, 이거 진짜 뭐까지 했냐면 노이즈 안 타는 배선으로 크랭크각 센서 배선을 깔아봤어요. 쉴드선이 들어가 있는 배선이 있거든요. 그걸로 깔아봤는데도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노이즈가 여전히 타고 들어가고 서지 전압이 생기고.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우리 엔진에 있는 메인 배선을 통째로 바꿔보자. 메인 배선 교환. 어떻게 됐을까요? 메인 배선 교체가 사실 영상에 안 나왔어요. 메인 배선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 원래 엔진을 내려야 되거든요. 메인 배선을 일단 독일 재고했을 거고 물건도 없었을 거고, 보통 메인 배선은 한 180만 원 정도 하고 엔진 탈부착하면 뭐 한 250, 300 들어가니까 뭐 5, 600이 그냥 깨지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메인 배선 있는 걸로
했고 요리조리 막 손 집어넣고 씨발 다 아우 욕 나왔네. 다 까지면서 메인 배선을 엔진을 안 내리고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결. 이게 참 많이 돌아왔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배선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파형은 나오니까 눈으로 이게 파형이 나오잖아요. 그 파형이 이슈로 입력 신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배선이라고 또 그냥 단정 짓고 하기가 그랬어요. 왜냐면 눈으로 직접 나오는 게 보이고, 아니 안 나왔다 그러면 아마 배선을 받겠죠. 다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노이즈와 서지 전압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너무 간헐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돌아간 거예요. 처음부터 배선 얘기를 했었고 그 배선을 그때 갈았으면 됐겠지만 일단은 뭐가 문제였냐면요, 소비자의 돈을 아껴주겠다고. 왜냐면 배선을 교환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다시피 한 5, 600 정도 나오고, 내가 이 배선을 따서 새로 만들면 뭐 얼마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다 실패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포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메인 배선을 교환하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매일같이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매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냉각수온 때문에 차가 4대가 들어와 있는데 증상이 다 비슷하거든요. 요것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로 열화상 카메라를 대고 온도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보고 수온 센서의 전압값도 보고 여기저기 다 봤지만 ECU나 계기판의 통신 라인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다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지금도 면도도 안 했는데 명절 전이라 출고해야 될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런 어려운 고장 코드를 잡으면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내가 꼭 해결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뭐 진짜 막 1년씩 걸리고 막 그런 차들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제 다음 준비하는 263 정리편도 있는데 263도 딴 데서 1년 넘게 고생하던 차예요. 엔진도 몇 번씩 내리고 엔진도 몇 번씩 깨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건데 1년 넘게 수리를 하다 거기서 포기를 했고, 저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해결은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려운 고장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결과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차들을 고치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CLS 그 악마를 보았다 차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요 정리된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본으로 해서 아마 영상이 쭉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재밌을 거예요. 정비사분들은 재밌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 분들은 막 너무 어렵고 해서 뭐 그렇겠지만 일단 한번 보시면 그래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한번 명절 때 연휴 내려가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기니까 그냥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가면 또 재밌을 거예요. 명절 잘 보내시고 CLS 악마를 모았다 편의 총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